네, 한번 질의응답이 써있네. 일단 요 페이지에 대해서 얘기 잠깐 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준톡 그 어머니들 신청 받을 때 뒤쪽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미리 올려주셔도 좋습니다라고 써놨었거든요. 거기에서 올라온 질문 4개를 미리 써놨고요. 이거 이외에 채팅창에 남겨주신 분들에 대한 질문도 잠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좀 빠르게 하고 갈까요? 일단은 첫 번째 분이 이게 되게 길고 요게 이제 얘기해 보자면 좀 구체적인 경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볼까요? 효율적인 수학 학습법과 단원 평가 및 중간, 기말 학습 계획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스스로 학습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아이에게 맞는 어떤 난이도 선정 방법, 얼마 동안 할지, 그리고 어떤 문제집으로 얼마만큼 등의 양을 나눠서 해야 될지. 자, 그리고 이제 평소 하루하루의 수학의 양과 적정 시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제가 명확하게 일단 답변을 드리면, 시험을 보고 얘기하시던가요? 아니, 아이와 함께 대면 상담을 하셔야 가장 정확한 대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상황, 처한 상황이 어떤지, 지금 현재 어떤 과정들로 총 양이 어느 정도 분량의 학습을 하고 있는지 정도가 파악이 돼야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제 예를 아무, 들어서 예, 약간 예를 들어서 보통은 한 문제집 정도를 아이가 이제 중등 기준으로 고등 거에 대한 문제집은 너무 천차만별이잖아요. 정성 이만하고 좀 얇은 문제집도 있고 할 건데 중등 기준의 일반적인 문제집들을 나갈 때는 보통 10번에서 12번 정도 동안 아이가 과제 해오고 하면서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주 2회라 치면 3시간씩 주 2회면 그 수업 안에서 개념 설명 듣고 문제 같은 걸 조금 아이가 풀고 확인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각각의 과제를 해오려면 원래 또 집에서도 2~3시간 이상 적어도 투자를 해야 그것의 과제를 어느 정도 성취도 있게 해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한 과정을 한번 쭉 보는데 한 달 반, 2달, 주 2회씩 공부했을 때는 2달 안쪽으로 한 과정씩을 쭉쭉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는 우리 아이가 현재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데 막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문제집들은 중등 기준으로 한 12번 뭐 정도에서 하나씩 좀 마무리하는 게 있다. 그리고 시간이나 뭐 양은 사실 정할 수가 있겠는데 아이들에 따라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그걸 올바르게 잡아주기 사실 힘들고 무조건 얼마만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시간 되게 느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한 번의 과제에 대한 양이 정해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간 투자 자체가 중요한 거지 뭐 어떤 시간만큼을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부분도 설명하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뭐 답변 드리기가 애매한 부분. 쉽지 않은. 조금 더 혹시 요 써주신 어머니 있으시면 조금 더 아예 상황을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거. 진철 쌤이 먼저 얘기해 보시죠. 고등 시작을 어쨌든 정석으로 하는 게 좋나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석을 굉장히 좋아하는 정석의 팬입니다. 대화체로 적혀 있기도 하면서 어떤 개념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소개되어 있고, 적재적소에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아이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어김없이 적혀 있어. 그 책에.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대신 아이가 정말 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혼자 그 책을 정독하면서 공부하기엔 너무너무 훌륭한 책이죠. 네, 근데 뭔가 아이들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저희 단계별 수업도 말씀드렸지만 정석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는 것이 좋은 수업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 그 문제들의 구성이나 개념에 대한 소개나, 네, 이런 것들은 아주 적절하고 잘 쓰여진 책이 아닌가. 근데 반면에 이제 다른 교재들로 만약에 시작한다. 예를 들면 개념서 중에 뭐 수학의 셈이라든지 풍산자 개념, 뭐 센 개념, 뭐 이런 문제들도 있을 텐데 저는 교재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친구가 어떤 교재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보다 그 문제로 개념을 배웠을 때
아이가 과제로 하게 될 그 문제들의 어떤 수준이 좀 적절한가. 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석이라면 연습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낮게 아이가 한 70%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과제가 부여되는지, 네, 그 점검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 문제집으로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하기보단 아이의 가상 상황에 맞춰서 그 교재도 정하는 것도 좋고 그거에 맞춰서 과제가 어쨌든 적절한 난이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트레이닝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문과 성향의 아이를 어찌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과 성향, 문과 성향에 대해서도 저희 이제 어렸을 때 그냥 당연히 뭐 수학 과학 좋아하면 그냥 이과 성향 아니면 문과 성향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다른 과목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수학이 그냥 싫으면 문과 성향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수학에 조금 약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문과적인 성향인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그래도 꽤 따라잡는 친구들 중에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암기하고 뭐하고 꼼꼼한 어떤 학습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있는데 수학적인 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니까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많은 공식을 암기하고 그 상황마다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수많은 경우마다의 어떤 내용을 쌓는. 근데 오히려 약간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보면 공식을 아무것도 안 외우는 건 아니지만 몇몇 공식들로 응용을 잘해내서 풀려는 성향이 강하지 수많은 공식들을 다 외워서 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과 성향인 아이들은 뭐 X, Y, Z일 때 중에서 X 궁금하면 요 공식, Y 궁금하면 요 공식 뭐 이렇게 막 경우를 나눠서 막 계속 암기해야 될 양을 확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많은 암기들이 있을 때는 그 응용하는 부분도 사실 더 힘들고 저는 결론적으로 수학을 아이들이 단기적으로 아니고 암기 과목처럼 한번 끝내고 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져가려면 그 하나하나의 원리를 제대로 그래도 이해하고 자기가 트레이닝 해보면서 그걸 많이 적용시켜보고 응용 문제 풀어내는 사실 이 방법 이외에 다른 어떤 올바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제대로 된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암기하고 뭐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거지 수학이라는 부분은 철저하게 다 원리 이해하고 문제 적용해보고 트레이닝 해보면서 자기 걸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그게 안 되면 계속 시간 가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막 거속시 문제나 그런 활용 능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안 되면 미래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잡아가고 어떻게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제대로 된 학습을 진선생님이 많이 잘 해주시는 거잖아요. 전문.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네. 조금 현실적인 답변을 제가 한번 해보면, 이게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다가 아이들이 한 2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요, 기본적인 원리나 이런 게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막 뭔가를 따라서 문제를 풀고 연습하고 그게 몸에 익어서 문제를 풀다 보면 한 60% 이상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경험상. 모르면서도 어느 네, 정도 네.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쌤에 있는 비슷한 문제들을 풀어도 한 70%는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아이가 2학년 2학기 파트에 어떤 삼각형, 사각형부터 닮음에 대한 이 학습에서는 이제 분명히 벽에 부딪힐 겁니다. 이 논리적인 전개가 없이는 그 답에 도달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아이는 이제 힘들어할 거고요. 만약에 그 친구가 그런 학습 상태로 수상도 어찌어찌 학습은 돼요. 그럼 약간 자신감도 붙을 거예요. 나 고등 수학 했다 이제 이런 느낌에. 그러다가 수화를 부딪히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게 완전한 문과 성향이라는 이 표현 안에 저는 아이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라는 말이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라면 현실적으로 좀 더 늦기 전에 그런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아이가 스스로 본인의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이어가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아이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수업으로 조금 전환을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2학년 2학기에 대한 학습을 한 아이라면 완전한 문과 성향이다? 그럼 저 2-2 아이 닮으면 너무 못해요. 저는 사실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좀 아이를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수업이 정말 뭐 개인적인 수업이나 소수 수업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늦으시기 전에 네, 그런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요 또 마지막 또 질문이 네. 있으세요. 고등 수학을 시작 중인데 진도가 좀 늦어서 고민입니다. 수상을 처음 다 보고 있어요. 향후 진도를 빨리 빼는 게 좋은지 아니면서 천천히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두 가지 동시에 해야 하나요? 이게 뭐 사실 아이의 조금 상황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진도를 빨리 빼는 거. 약간 저는 제가 먼저 얘기했자면 사고력 같은 거랑도 좀 비교되는데 사고력 수학 보면 정말 생각보다 많은 범위 후반에 이제 나중에 선행이 많이 돼서 배워야 될 범위들을 일부분 끄집어 갖고 와서 한번 이해해보고 해보거든요. 저는 그게 그 아이의 어떤 학습에 이렇게 점을 몇 군데 찍어주는 거예요. 약간 바둑에서 이렇게 여기다 알을 하나씩 놓고 그게 나중에 큰 도형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형체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을 찍어놓는 분위기인 거고 근데 그런 점들이 도움돼요. 왜냐면 실제 나중에 그거 배웠을 때 나 예전에 저거 배운 적 있는데 이런 게 도움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고력이 목표나 그런 게 아니고 실제 고등 수학을 배워야 하는 관점에선 이런 전략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중에 몇몇 단원들을 뽑아서 살짝 해본다. 근데 그거 대수정리 아닌가요? 사실 전 그렇게 보이고 근데 고등 수학을 배우고 있는데 빠르게 가고 있다라는 것은 메인으로 그러니까 어머님이 우리 아이가 첫 한 바퀴는 그냥 쭉쭉 그냥 뭐 쭉쭉 한번 그냥 보고 두 번째 할 때 다시 자기 걸 만들 거야 해서 근데 그 첫 번째에서 쭉쭉 보기만 했고 트레이닝이 별로 안 됐냐 만약에 그럼 두 번째 볼 때도 그 처음 보는 것처럼 될 거거든요 두 어차피 번째는 실력시키실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큰일 나요 그 뭐냐면 첫 번째를 정석으로 한번 하면서 이런 개념 설명해서 그중에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그럼 부분적으로 이해했으면 부분적으로 이해 안 된 것도 있고 빨랐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덜 됐을 거라는 거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이제 천천히 보는 과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게 첫 번째가 의미가 작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엔 작아 보이는 거고 조금 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기가 원리를 이해하고 자기 걸 만들어 가야 하는 거는 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봤었던 사례 중에서는 아빠랑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했대요. 뭐 인간 같은 거 보면서 선생님 저 설명 너 지금 이해되니? 이해돼.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이해가 돼?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가볍게 그 친구는 미적분까지 다 봤어요. 미적분까지 중1 정도, 6학년 정도에서 중1 정도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 친구는 거의 고등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따라가 보고 큰 그림을 먼저 보자라는 어떤 계획. 저는 그 계획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3-1의 기본적인 문제도 못 푸는 상태였거든요. 그 당시. 근데 미적분까지 지금 다 본 상태였던 거라고 이제 됐지만 우리가 이제 보고 그냥 끄덕이고 자기 손으로 트레이닝하면서 만든 게 아니면 그게 특히 수학에 있어서는 되게 치명적인 것 같아요. 약간 그 도움이 좀 덜 되지 않는가. 저는 빠르고 느린 걸 떠나서 그래서 아이가 얼마만큼 자기 손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 나가나요? 빨라도 자기 손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면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성취도적인 부분, 어떤 과제에 대한 어떤 정답률이든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이게 진도를 빨리 빼는 건 어쨌든 선생님이 빼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는 그 빠름을 따라가는 거고. 근데 이게 수상한 단원들이 앞쪽에 배치된 단원들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원들에 대한 것이 보일 거예요. 이해를 넘어서 트레이닝이 좀 돼야 될 게 있죠.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험을 통해서 곱셈공식 설명하고 이해됐니? 인수분해 설명 이해됐니? 이해는 됐지. 뭐 안 되나요? 그래서 다음 단원 가서 문제 풀어봐. 응용해서 풀어봐 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정말 공식 안 한지 계속 반복하고 트레이닝하고 시험 보고 하고 그게 돼야 그 다음 단원에서 그걸 이제 응용해서 풀어내잖아요. 후반부 단원들의 완성도가 점점 낮아진 상태로 끝까지만 간 거기 때문에 정말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빨리 빼는 거를 수상 쪽은 정말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면서 단원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그 후에 만약에 다른 수업을 또 선택하신다면 어머니가 꼭 기본 수업을 통해서 아이가 채우는 방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채팅을 통해 질문해 주신 어머니들의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 뭐 많이, 네. 지금 이 채팅을 학생이 이름들은, 네, 여기 됐고, 이름들은 안 나오니까 이걸 제가 복사를 해서 이렇게 치워주시고, 여기다 놓고 하나씩 번을 할까요? 음,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동시에 돌아가니까 좀 느린 느낌이 있네요. 자, 여기 복사되는 거 잠깐씩 읽어보고 계세요. 음, 어유, 팀. 뭐 이것도 그냥 얘기를 하고, 이 부분만, 네, 이 정도. 네, 좀 이 상담 내용들 중에서 조금 더 이제 개별적인 상황인 것 같은 거는 가장 후반으로 배치하고, 공통적인 상황, 뭔가 일반적인 얘기들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해볼까요? 일단 질문 나오죠. 자, 요거 지금 어머니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요거 이렇게 해서 요걸로 여기서도 뭐 위에 뽑기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 잘하는 편입니다. 4학년이고요. 2-2까지 했고요. 수사까지 빨리 나가고 KMO 준비할까요? 아니면 중등 진도를 꼼꼼하게 나갈까요? 뭐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릴까요? 일단 2-2까지 선행한 상황이면 3-1까지 잘 하시고 생각하셔도 될 것 네, 너무 같고요. 고민. 3-1, 3-2까지. 물론 3-1을 조금 고등수학과 병행하거나 미루는 경우들도 전략상 존재하는데 적어도 3-1은 고등과의 관련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3-1을 되게 잘 하고서 판단하셔야 되고 저는 빨리 진도를 나가서 이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빠르게 진도를 수학 상학까지 나가고가 중요한 게 빠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성취도를 얼마만큼 형태로 가고 있는지도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참 어렵죠. 중등을 꼼꼼히 나가면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KMO나 모나 경시, 심화 그 부분이 약간 선택적으로 나는 이거 아니고 경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등을 꼼꼼히 공부해서 심화 정도 응용 문제들까지 잘 풀 수 있는 상태가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고등 수학을 나중에 시작하고 그 고등 수학의 완성도에서 저는 판단 기준이 수학하라고 봅니다. 사고가 확 확장되는 거. 수학하 정도까지 잘 받아들이고 또는 그 중간중간에 제 기하 수업 기준으로는 기하 2단계나 기하 3단계 같은 걸 거치면서 조금 약간 준 경시 정도의 내용들을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느냐도 기하 기준으로는 판단 요소가 돼요. 조합도 판단 요소가 되죠. 근데 그래서 고등 수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잘 된 친구들이 이제 그 상태에서 경시까지 갈지 말지를 정하는 저는 게 되는 거지. 미리 경시라는 목표를 무조건 두고 쭉쭉 커리를 끌고 나가거나 하기보단 그 완성에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은 돼요. 과정의 완성으로. 그래서 저는 경시라는 목표를 살짝 잡아두고 동기부여도 가지고 하는 건 좋지만 각각의 성취도를 보면서 수학 상학까지 정말 잘 완성되게 할 수 있느냐까지 보면서 그때 판단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는가. 얘가 일단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인지를 지금 질문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우선순위는 일단 중등 진도를 먼저 천천히 하시고. 천천히보단 뭐 꼼꼼히 네, 맞아요. 꼼꼼히. 정확하게 네.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한테 배우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아이가 알고 푸는지를 계속 체크받아야 됩니다. 그냥 답 맞았다고 동그라미만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알아? 설명해봐 라고 확인하고 기하든 대수든 그런 정도의 좀 꼼꼼함이든 열의가 있는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으면 수많은 동그라미들이
사실상 비논리적으로 답만 맞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은 되게 후반에 크게 무너지더라고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수상화 기본 실력 후에 수원을 배우고 있어요. 수상화 복습 문제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자, 뭐 기본 실력을 네, 어떤 교재로 아이가 학습을 했는지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기본 실력인 거니까 정석으로 했다라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 그 수원을 배우고 있다. 복습 문제로는 사실 이 얘기합니다. 고2,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고1 정도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정말 고등 수학, 센 정도 수학 비스텝 정도를 정말 대부분 자기가 풀어낼 수 있다면 정말 무언가 더 발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 준비가 다 된 것이다. 정말 논리적으로 센 비스텝 정도를 다 풀 수 있다면 그 정도? 저는 한 이 정도 봅니다. 쌤 B를 아이가 본인 실력으로 다 풀 수 있으면 고1이 됐을 때 학교 시험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받을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상화를 기준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나머지 30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심한 문제들이나 뭐 학교별로 어떤 킬러 문항 같은 것들에 대한 해결을 좀 연습을 해야겠죠. 근데 아이가 이제 몇 학년인지가 궁금한데 수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하는 것보다 본인 기본 실력 교재 봤다면 무조건 쌤 추천해 드립니다. 2단계만 한겨. 그 정도? 근데 뭐 문제집으로는 센 수학도 있고요. 저는 약간의 뭐 완벽하게 계산이 이루어지는 않겠지만 RPM, 고등수학 기준으로 센, 그리고 이제 일품 뭐 요런 형태로 이렇게 계단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 라벨도 있고 그런데 약간 심화 문제 양은 그러니까 블랙 라벨은 어렵긴 어렵지만 뒤에 극심화로 있는 문제들의 양은 오히려 좀 더 좁은 느낌이 있고 일품 같은 것들이 어려운 문제들 기준으로 양은 꽤 많다고도 느껴지고요. 그 정도? 그리고 좀 약간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싶어요. 그럼 어머니 연습 문제를 한번 1단원부터 기본 연습 문제, 실력 연습 문제를 아이가 도전할 시간을 이렇게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반원들로. 그 다음에 이제 방학 특강 시작 전까지 3-1은 3-1까지가 완성이 될 건데 최고 수준 정도 문제집까지 해서 이게 최고 수준이 교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쵸? 최고 수준? 네. 네. 개념용 파워랑 특강 참석이 가능한가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친구들은 일단 현재까지의 성취도 배운 데까지라도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을 해보는 게 좋지 네, 않을까요? 테스트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죠? 앞쪽 2-1까지는 꽤 괜찮고 3-1 이 상태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네요 정도까지 확인되면 그럼 남은 부분에 대한 걸 성실하게 하면 가능합니다도 될 거고 그게 아닌 상태에서 하면은 어찌됐건 아이들한테 또 맞지 않는 그런 계단이 온 거니까 뭐 그 그러니까 정도? 혹시라도 이제 수업을 만약에 아이가 듣게 됐어요. 특강을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머님께서 그 수업에 아이가 오신 문제에 대한 양을 좀 목표량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 3-1 심화 교재까지 뭔가 깊이 있게 본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여부에 따라서는 수상 1단계로의 수업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3-1을 완성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 테스트를 통해서 상담을 먼저 개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시고. 자, 그리고 네. 또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어, 중1이고 수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심화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아 2단계부터 들어도 됩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맞춤으로 대수 특강을 듣고요. 23일부터 기아 1단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수업, 저희랑 상담이 된 친구네요. 기아 2단계부터. 일단은 기아 1을 듣냐, 2를 듣냐는 거는 수준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중등을 다 배웠지만 너무 약한 친구들은 1단계부터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큼 잘 자기 걸 그래도 이제 배우고 괜찮게 한 친구들은 2단계가 배울 때 맞거든요. 그래서 2단계부터 들어도 된다는 실장님이랑 얘기가 됐다면 2단계부터 듣는 게 맞을 것 같고 배수는 네 개별 맞춤으로 요건 이제 좀
애매하게 써주신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상황이 이게 맞춤 수업을 통해서 대수 특강을 수강한다는 게 방특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혹시 맞춤 수업으로 대수 특강을 원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진행하는 그 고등기초 수업인데 이거를 맞춤으로 지금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네, 맞다고 보시면 지금 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지만 어머니 효율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수특강이라는 게 어쨌든 3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뭔가 호흡을 하면서 아이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자꾸 자꾸 이끌어주는 형태의 그 오픈 강의인데 이게 맞춤 수업이면 아이들에게 뭔가 그런 시간적인 분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효율적이지 않을 거고 성강으로 그 오픈 강의보다 진도나 이런 면에서도 조금 네, 비효율적일 거고 일단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좀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아이가 대수를 저희가 아직 체크는 안 해봤는데 대수가 꽤 그래도 자기 손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꽤 많고 그런 걸 계속 코치해주면서 하는 부분이라면 맞춤 수업 형태든 적절하게 문제들을 주면서 이제 맞춤 수업 안에서 다 이끌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되건 대수 정리도 아이들한테 끌어주고 심한 문제들도 존재 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스스로 힘쓰나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서 그럴 땐 좀 다른 학습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약간 이게 특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맞춤 수업 같은 경우를 활용하자면 진철쌤이 이제 대수 정리를 다 수업 진행한 수업 영상 같은 것도 다 있잖아요, 세트가. 제가 고등기초부터 네. 수상하에 1, 2단계까지의 수업 영상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 영상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정말 뭐 특수한 경우에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해외에 있어서 아이가 수상을 현강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영상으로 진행을 하면서 카톡으로 교류를 하고 아이의 질문을 해결하고 이런 친구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뭐 정말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방법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이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네, 오히려 방특이 더 좋겠죠. 맞춤보다는. 그리고 이제 여기 2-A급도 말씀하셨는데 성향이 같아요. 대수심화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때 맞춤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이가 해결하지 못한 질문이 너무 많다던가 그러면 이 수업 시간에 원활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목표 설정이나 아이의 속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본 후에 수업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을 오신 네. 예정인가요, 주말이어서 혹시? 아마 다 둘 다 수업 중일 음,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여기 뭐 팀 수업이나 이런 문의는 전화를 한번 주시면 이거 실장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뭐 사실 이게 수업에 대한 이런 얘기까지를 할 계획은 아니었으나 뭐 개인 수업이라는 부분도 있고 팀 수업이라는 것도 있고 개인 수업은 특정 어떤 수업을 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 선생님이 시간 내줘서 해주실 수 있냐라는 그런 상황인 거고 팀 수업은 그런 비슷한 아이가 몇 명 있는데 그럼 수업 형태를 이끌면서 어떻게 해보자 그런 거는 네 뭐 어느 정도 다 조율 가능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 이제 상황에 맞게끔 서로 이제 맞춰가야 되는 거여서 일단은 그거는 연락 주시면 기본적인 저희가 안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장님이 좀 안내해 드릴 수 있고 몇 명을 모아오는 것보다도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인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인원수는 좀 된 수업이 있었었는데 수준 차가 너무 커서 되게 안 좋았던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학부모가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아, 이번에 어떤 자기 아는 엄마가 수학화 하자고 해가지고 수학화 그 방특에 이렇게 팀 수업을 하자고 해서 자기가 그걸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 지금 그럼 손님 어디 하고 있어요? 2-2 하고 있다고 해서 아 어머니 그 제안을 주신 어머니랑 그 어머니한테 뭔가 이렇게 뭐 연락받고 하는 거 조금 이렇게 아, 차단하셔라. 아니 어떻게 2-2 배우고 있는 애한테 아 그냥 같이 하면 다 도움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네 오늘 영상은 저희가 이렇게 다 전체 편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네, 네, 그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눌러주세요. 이제 곧 저희가 이제 1000명을 앞두고 있는데 좀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정말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이 될 때 그게 또 중요한 게 같아요. 12시가 넘었어요. 이럴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까지 긴. 오늘 일단 정리하자면 일단 초반에 준 주소가 저희가 사실 영어로 잔뜩 써 있고 그래가지고 눈에 잘 안 들어와서 다른 주소가 좀 나간 게 있어가지고 좀 혼선이 있었어가지고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죠? 지금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도 많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더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계속 얘기해 주시고 학원으로도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진철쌤, 실장님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학습에 대한 원칙이나 그런 것들이 보는 눈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결같은 어떤 상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주제 잡아가지고 아마 여름방학 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 한번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죠. 그럼 특별히 더 질문 있으시면 바로 남겨주시고 없으면 지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